자, 우리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개념이네요. 제목은 뭐예요? 상대 도수와 그 그래프. 상대 도수는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선생님도 안 외웁니다. 딱 상대 도수 구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방정식 풀이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이용할 거거든. 그거 이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 그래프라는 게 뭘까요? 주원아. 그래프요? 상대 도수? 그래프? 상대도수 그래프.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상대도수의 그래프. 우리 앞서서 도수 분포표가 있었죠. 거기서 다 출발을 하는데 상대 도수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도수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였어, 그지? 그게 상대 도수였단 말이야.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계급은 존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도수 그 히스토그램에서는 세로축이 뭘 담당했었죠? 도수를 담당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 도수로 바뀌면 세로축이 그 상대 도수로 바뀌겠죠. 그 차이밖에 없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상대 도수란 주원아 읽어볼까? 상대도수의 전체 초항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 그래서 동그라미를 칠게요. 비율을 구하는 게 상대 도수다. 비율. 상대 도수. 그래서 별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요것만 잘 기억하자. 알았지?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라는 게 전체 도수입니다. 그죠? 전체 도수 중에 내가 보고자 하는 계급의 도수의 비율.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백분율 표현이 되겠죠. 그죠? 앞서서 했던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상대 도수 공식의 변환 뭐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에 있는 등식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상대 도수가 선생님이 상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도수의 총합이니까 합이라고 할게요. 네. 분의 그 계급의 도수니까 계급 이렇게 할게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구조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전체 도수 합 분모에 있는 걸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의 합은 뭐다? 그 계급의 크기. 도수다. 이거 막 줄여서 써서 그러니? 그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죠. 생각해봐. 이게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전체 도수 중에 우리 계산을 해본다고 생각해봐. 전체가 100이 있는데 그 중에 주원아? 전체가 100이 있는데 그 중에 0.6의 비율은 몇 개인가요? 600? 전체 100이 있어. 네. 그 중에 0.6의 비율 6? 1000. 60 아.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150개의 귤이 있어. 그러면 주원이, 선생님, 서준이 이렇게 해서 3명이 나눠 가지려고 해. 얼마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돼? 한 3분의 1 비율로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귤은 몇 개겠니?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 비율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의 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도수 중에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반영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도수에다가 뭘 곱한다? 상대 도수를 곱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전체 도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상대도수의 합은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상대 도수로 나누면 되죠. 그 도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 계급의 도수를 그 계급의 상대 도수로 나누면 그게 전체 도수, 전체 합이 된다. 근데 이걸 외우기는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쌤이 별표 쳐놓은 그 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변형하는 거였어.
그렇다면 나중에 나 이거 못 외웠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 도수식 딱 적어놓고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외워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익숙하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그지? 그게 사실은 외워지는 거거든. 그럼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도출하면 되잖아. 익숙하지만 않으면 외워? 내가 도출을 해보고 이런 그 공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알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예시. 도수의 총합이 30이래요. 전체 도수네, 그지? 그 중에 상대 도수가 0.2인 계급의 도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모르겠으면 상대 도수를 구하는 식을 적어보는 거야. 상대 도수 0.2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도수 30분의 그 계급의 도수 뭐 x 정도로 둘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변에 30을 곱하면 동그라미 하나 주고 6 60에 동그라미 하나 앞으로 가야 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전체가 30개가 있으니까 0.2의 비율을 가져간다면 그거 곱하면 0.2에 해당하는 도수가 나오겠다. 바로 곱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가 9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3이다. 이거 사실 아까 정리했을 때 전체 도수 구하려면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가보는 거야. 전체 도수는 뭔지 몰라. 그러면 상대 도수를 구하는 식으로 쓰면 전체 도수를 x라고 두고요.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9인데 그 비율 상대 도수가 0.3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역수로 뒤집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x 곱해볼까요? 0.3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0.3으로 나누면 되겠죠. 30.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씩 곱하면 3에 9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얼마? 30으로 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쭉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거 상대 도수의 특징 여기까지가 우리 거의 끝입니다. 이제 힘내봅시다. 주원아, 네. 읽어볼까? 상대 도수 총합은 항상 1이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네. 어떻게 이해돼요? 아니 여기는 결론이잖아. 네. 알겠어? 도세 총합과 도세 총합이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건 그려놔봐. 도수 분포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계급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도수야. 준비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의 도수를 N1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반적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수는 N2야. 그럼 마지막 도수는 쭉쭉쭉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괜찮나요? 전체 도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체 도수는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상대 도수를 표현해 볼게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도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거도 전체 도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상대 도수를 전부 더하면 얼마겠냐 이거를 보려고 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상대 도수를 다 더해 볼게요. n분의 n1 더하기 n분의 n2. 자, 문자를 쓰고 있으면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쭉 끝까지 더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대문자 n으로 이거 통분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쓰면 n분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부터 쭉 더하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분자 끝까지 더한 게 결국 뭐였니? 도수의 총합이었지. 얼마야 이거? n. 그럼 n분의 n은 얼마야? 1. 이렇게 볼 수 있겠군. 그쵸?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서준이 읽어볼까?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도수가 2배로 늘어나면 상대 도수도 2배로 똑같이 늘어난다. 10배 늘어나면 10배 똑같이 늘어난다. 왜 그런지 잠깐만 봅시다. 이건 좀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N2 그 다음 계급이 그것의 10배라고 한번 해볼게요. 10배 N2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 N분의 10N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대 도수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 있었던 상대 도수는 N분의 N2였고 밑에 있는 녀석은 N분의 N2의 몇 배? 10배. 어때요? 도수가 10배가 되니까 상대 도수도 10배가 됐지.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요? 정비례 관계다 라고 한다. 괜찮나요? 사실 표현만 달랐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당연히 상대 도수도 2배, 3배, 4배 늘어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쭉 내려가 볼게요. 3번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 분포 상대를 비교할 때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도수가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 아까 도수 분포 다각형 할 때도 남학생, 여학생 필기구 가지고 있는 것도 달랐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전체 도수가 다를 때는 분포 형태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상대 도수를 비교하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비교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A 학교와 B 학교의 독서 시간에 대해서 학생 수, 도수 분포표를 그려놨는데 그 중에 한 계급인 3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A 학교는 12명, B 학교는 18명이야. 일단 인원수만 보면 어느 학교가 더 많아요? B 학교가 더 많다. 그러면 이 계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B 학교가 많아요 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거든. 그런데 비교를 할 거야. 그렇다면 그 학생 수가 수치는 B 학교가 높은 게 맞는데 전체 대비 높냐? A 학교는 좀 더 높네요. 그거는 비율을 따져본다는 얘기야. 상대 도수를 따져본다는 얘기지, 그지? 옆에다 적어볼까요? A 학교의 상대 도수는 뭐분의 뭐? 3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B 학교는 상대 도수가 60분의 18이야. 요거 단순히 비교하려면 A 학교의 상대 도수의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6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전체 대비로 보면 A 학교가 사실 이 계급의 인원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어려운 거 있나요? 자, 그래서 왼쪽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짠! 그래서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상대 도수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비율이니까 거꾸로 상대 도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계급의 도수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그 상대 도수 구하는 식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 1번은 100분율 구하기는 곱하기 100 하면 되겠고요. 상대 도수의 곱하기 100. 내려가 볼게요. A, B, C, D의 값을 구하세요. 짜잔. 자, 왼쪽 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전체 도수 몇? 전체 도수 20. 20.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상대 도수식을 적어봅시다. 주원아, 첫 번째 줄, 첫 번째 계급은 어떻게 돼요? 뭐 분해? 뭐 분해? 이거요? A분의 저 전체가 전체 수가 2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와, 너무 쉽다, 그치?
백분율로 아니 여기 소수점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0.15 오 어떻게 알 수 있어? 100 곱하면 돼요. 오케이. 100 곱한 다음에 5를 곱하면 15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15 오 A를 간단히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D를 구해볼 건데 서준아 D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1에서 나머지 전체를 그렇지 지금 우리 A를 구해놨으니까 0.15 0.25 0.4를 1에서 빼버리면 D가 나오겠죠. 이게 좀 편리한 방법이에요. 또는요 20분의 4 그렇지 상대 도수 구하는 식으로 20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 100분의 20. 그렇지 0.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번에는 주원이가 해볼까? 네. 이번에는 상대 도수가 있으니까 거꾸로 도수를 한번 구해보러 가봅시다. 근데 요 개념은 결국은 전체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냐 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20분의 No. 이거 전체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에다가 20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0.25 0.25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게? 100분의 25요. 약분하면 얼마게? 4분의 1. 그렇지 25의 4배가 100이거든. 얘는 0.25는 4분의 1이야 라고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죠. 얼마입니까? 5 잘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원아 C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각날 것 같은데 쉬운데요? 이거 우리 8, 20 마이너스 근데 이거 그렇지 전체 도수에서 지금까지 센 거 다 빼면 돼요. 또는요 방금 했듯이 20분의 20분의는 아닌데요. 곱하기 0.4. 맞아요. 전체 도수의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8명. 괜찮죠? 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있을 때 상대 도수를 구해놓고 이 상대 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 그게 아까 제목 설명했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네, 내려가 볼게요. 짠!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상대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사실은 도수 분포표가 있으면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것에 중점 연결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는 거잖아, 그치? 요거 개념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게 어떤 거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도수도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상대였어요? 도수 분포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고 도수 분포 다각형도 그릴 수 있어. 다만 세로축이 원래 도수였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로축이요? 이게 가로축은 계급을 갖다 놓을 거니까 세로축은. 도수의 그거 크기. 근데 우리는 상대 도수를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네? 소수가. 소수점이 나오겠지. 네, 상대 도수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1보다 커질 수 있니? 전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1보다 큰 상대 도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서준아? 2번 2번 1, 2, 3 다 네 1. 가로축의 계급의 양값을 차이로써 나눈다 2. 세로축의 상대도수를 써나눈다 3.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서 또 잠깐만 언급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면 뭘 파악해봤어요? 이 넓이를 파악을 해봤지. 네. 넓이. 얘 넓이 어떻게 될까요? 이 넓이요? 원래 세로축이 도수였다면 네. 히스토그램 전체의 넓이나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 그랬고 그거 넓이 어떻게 구했었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였지. 그런데 세로축이 상대 도수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뀌어? 예요? 도수의 합이 뭘로 바뀌어? 상대 도수의 합으로 바뀌겠지? 근데 상대 도수의 합이 얼마였죠? 1. 1이었잖아. 그럼 얘 넓이는 누구랑 같은 거야? 히스토그램 넓이. 아닌데? 자 다시 지금은 상대 도수로 세로축이 표현돼 있지. 원래 도수라고 생각해봐. 그때 히스토그램이든 도수분포 다각형이든 넓이를 구할 때 뭐였죠 서준아?
가로가 계급의 크기, 세로의 길이가 도수였어. 전체 넓이 구할 때는 그 도수를 다 더하면 됐었네요, 그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거든. 근데 세로 축이 상대 도수로 바뀌었어. 그럼 아까 도수의 총합이 뭘로 바뀌겠니? 상대 도수의 총합으로 바뀔 거야. 그런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뭐니? 1이니까 결국은 넓이가 뭐가 되니? 계급의 크기가 된다. 알겠죠? 그 얘기를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 도수 분포 나타난 그래프의 넓이는 상대 도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기 일반적인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넓이라는 거는요, 히스토그램, 도수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적어놔.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 총합을 곱한 게 넓이였어요. 그런데 상대 도수로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란 말이지. 여기가 상대 도수 총합으로 바뀌는데 이게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그려놓은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누구다? 계급의 크기다. 알겠죠? 그 얘기가 옆에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문제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잘 따라와봐. 주원이가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도수는 있네요. 학생 수가 도수고요. 상대 도수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짜잔. 일단 B를 구하면 다 더하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런데 상대 도수도 있고 학생 수도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안 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요? 전체를 구하고 싶어. 전체 그거 뭐예요? 한 그거 학생사 어떤 계급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죠? 학생수, 도수와 상대 도수가 전부 나와 있는 곳을 따라 가볼까요? 뭐 맨 첫째 줄로 가볼까? 여기.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전체 분의 주원아? 전체 분의 전체 분해요? 학생 몇? 이거요? 밑줄 그었잖아. 학생 수 물론 곱하기 상대 도수. 예? 이거 공식이 있어야 되죠. 아니 공식이 있었는데 까먹었잖아. 선생님 그거 놨잖아. 자, 상대 도수 구하는 방법으로 가자고요. 전체 분의 얼마는? 학생 수 얼만데? 4요. 는 얼마야? 여기는 0.8. 그렇지, 0.08. 요거 계산하자라는 거였어. 맞지? 괜찮나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에 전체 도수를 곱하고 양쪽을 0.08로 나누면 여기 봐. 전체는 0.08분의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하여튼 뭐 250. 100 곱하면 8분의 4, 100이 되겠죠. 나누면 얼마예요?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전체 도수가 나온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해설지 볼 때 이렇게 바로 적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잘 하셔야겠지, 그지? 그게 잘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오던가 하면 돼요. 요런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여기는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상대 도수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도수 합이 50이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가볼게요. 그래서 A, B, C 값을 구하래요. B 한번 구해봅시다. 허준아, B 어떻게 구해요? 39니까 11이요. 11. 그 다음에 A는요, 암산도 되겠다, 그지? 50분의 14니까 2배 하면 100분의 28이니까 0.28. 괜찮나요? 그 다음에 C는 위에 있는 거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얼마? 1. 그렇지. 전체 합은 1이라고 했으니까 A, B, C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몸무게가 55kg 이상이래요. 55kg 이상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요? 주원아 마무리 해볼까요? 몇 분의? 이거요? 50분의 50분의 11
11 곱하기 100. 100. 몇 퍼센트? 22%. 좋아요. 22%. 이렇게 되겠죠. 사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 하던 거 그냥 상대 도수로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또 찢어놨네. 주원아, 한번 해보자. 전체 식품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도수들이나 상대 도수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밖에 이용할 수 없냐면 얘네 둘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 아까 전체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이거요? 상대 도수분의 도수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 도수는 해당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100을 곱하면 5분의 4, 100이 되니까 얼마예요? 이거요? 80.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80개 이렇게 되겠네. 하는 김에 주원이가 다 해볼까요? 문제는 자 100kcal 이상 150kcal 미만 어디에요? 여기를 얘기하네요. 도수는요? 도수요? 네. 도수는 그러면 식을 적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0.15분의 x가 80이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x라고 둘 거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전체에다가 상대 도수를 반영하면 된다고 했어요.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전체 도수 80에다가 12요. 10. 0.15 곱하면 되겠지요. 12가 나는데요. 괜찮아요? 네, 12. 그래서 12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가볼까요? 열량이 150kcal 이상인 식품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x가 12까지 이렇게 나왔거든. 그치? 그런데 조나 잘 봐. 150kcal 이상은 이 밑을 얘기하거든. 밑에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도수 두 개 알았으니까 나머지 그렇지. 전체 양의 그거 오호, 그렇지. 뺀 다음에 몇 분의? 80분의 얼마를 빼요? 16분의 64 곱하기 100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80분 그럼 요거는 8로 나누는 게 좀 편하겠다, 그지? 8, 8, 80. 그러면 몇 퍼센트? 80% 80%. 이렇게. 괜찮죠? 네. 또는요? 없잖아요 방금. 또는요? 방금은 전체 도수를 이용했지만 상대 도수가 있었잖아, 그지? 이게 더 쉽겠다. 왜? 두 계급의 상대 도수가 합하면 얼마예요? 0.2 0.2니까 나머지 도수 그 상대 도수가 합이 0.8 끝 이렇게 되겠네요. 더 쉽지, 그지? 자, 넘어가 볼게요. 선이 준비됐니? 1학년 전체 학생 수와 그 다음에 O형인 학생 수를 조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O형인 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뭘 구해보는 거예요? 비율. 그걸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200 나누기 50. 50 나누기 200 아니겠니? 전체 분의 200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는 250분의 60. 60 300분의 70 350분의 80 400분의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상대 도수가 가장 큰 학교를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건 다 소수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가장 큰 거는 A래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서준이 이거 이어서 해보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 명성을 보면 70 이상 80. 단위는 지금 점수야, 그치? 그래서 70점 이상 80점 미만. 잘했어요.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어디입니까? 0.05. 그렇지, 여기죠, 그죠? 네. 지금 한 칸이 0.05이거든? 맞죠? 두 칸이 0.1이니까 한 칸이 0.05인데 그렇다면 적어 놓을게요. 요 녀석의 상대 도수가 0.05인 상태야. 맞습니까? 그래서 뭘 구하래요?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학생 수가 필요하죠. 100명이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명 전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상대 도수 얼마? 0.05를 곱하면 그 계급 40 이상, 40점 이상, 50점 미만의 도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5요. 좋아요. 5명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 해볼까요? 80점 이상인 학생은 자 80점 이상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상대 도수 얼마입니까? 위에 거는 0.25. 0.15가 되겠죠. 0.1이랑 0.2 중간에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0.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몇 퍼센트가 되냐라고 했으니까 오 이거 상대 도수를 벌써 구해놨단 말이야. 요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0.25. 0.25야. 그럼 몇 퍼센트? 100분율? 25%. 그렇죠. 되게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주하나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보이나요? 또 찢어놨습니다. 보니까 5명. 벌써 구했어? 친구 수가 50명 이상 60명 미만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50명 이상 60명 미만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상대 도수는 0.1이네요. 맞니? 인 학생 수가 5명이래요. 상대 도수가 0.1인데 그 학생 수 도수가 5명이래요. 그럼 전체를 구할 수 있죠? 전체 어떻게 구해요? 0.1분의 5. 그렇지. 5명 도수 나누기 상대 도수.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가 50명. 5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친구 수가 60명 이상 70명 미만 이렇게 해보래요. 60명 이상 70명 미만 60명에 70명. 다시 표현해볼게요. 60명 이상 70명 미만은 여기 있는 어떤 한 녀석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상대 도수들이 다 있잖아. 그럼 저 녀석의 상대 도수 구할 수 있죠? 구해볼까요? 표현해볼게. 제일 왼쪽의 상대 도수는 얼마야? 주원아? 0.15. 좋아요. 1.5. 그 다음에 여기는 0.1. 그 다음은요 0.2. 그 다음은 0.15. 그 다음은 0.1. 요거 다 더해볼까요? 3, 2, 0.3이네요. 안 오는 게. 오, 0.7이니까 나머지는 0.3이겠죠, 그죠? 그럼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네, 그지? 이렇게 되겠군. 0.3. 그래서 뭘 하래요? 그 학생 수를 구하래요. 우리 전체 학생 구해놨으니까 그 상대 도수를 곱하면 되겠네, 그치? 몇 명? 15명. 50명 전체에다가 60 이상 70 미만의 상대 도수인 0.3을 곱하면 되겠다. 짠. 자, 넘어가보죠. 서준이 한번 해볼까요? 도수분포 다각형 되어 있는데 세로축이 상대 도수입니다. 그죠? 네, 비교 한번 해볼게요. 1번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이 지금 가로축에 있어요. 그죠? 그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래요. 쭉 봅시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요 칸인데 어때요? 비중학교 학생들의 상대 도수가 좀 더 위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어느 학교가 몇 명 더 많은지를 찾으래요. 그러면 실제 인원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A중학교 50명, B중학교 100명 요 전체 인원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해야겠죠. 그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A중학교부터 가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고 요 녀석 상대 도수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10칸이 0.1이거든? 그럼 0.14. 요거 한 칸이 얼마야 그러면? 0.01이 되겠지. 그러면 4칸 올라갔으니까 0.14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리고 B중학교는 상대 도수가 얼마가 되나요? 2.2. 2.2가 0.2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 도수로 빼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인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A 중학교부터 구해봅시다. A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50명이고 맞죠? 그때 상대 도수가 얼마예요? 0.14였어요. 짠. 얼마입니까? 7.
그렇지. 0.14가 100분의 14잖아, 그지? 그럼 50이랑 100을 미리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14를 나누면 7 이렇게 될 거야. B 중학교 봅시다. B는요 전체가 100명이었거든, 그치? 네. 그리고 상대 도수가 0.22야. 22요. 그렇지. 얘는 22가 되겠죠. B학교가 B학교가 15명 더 많다.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네. 2번 가볼게요. B중학교 학생 중, 지금 B중학교는 노란색 선이에요.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들. B중학교 4시간 이상인 학생들을 동그라미를 쳐보면 0.3 여기죠. 0.1 상대 도수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는 0.3, 두 번째는 0.1 자 0.2에서 두 칸 내려오면 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1 6 8 한 칸이 0.01이었지. 그러니까 0.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요 쉽네요. 0.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 뭘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인가 물어봤으니까 우리 상대 도수 이미 있단 말이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0. 48 안돼. 58 58이 되겠죠, 그죠? 0.58. 그럼 몇 퍼센트? 100 곱하면 58 58%. 괜찮죠? 소준아 어렵니? 다음 3번 A중학교와 B중학교 중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운동 시간이 더 많은 편인지 구하세요 입니다. 짜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상대 도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어느 학교가 운동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아 이거 이렇게 하지 주원아 네? 뭐 궁시렁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비슷한데 비슷한데 운동 시간이 많은 쪽에 치우쳐져 있는 학교를 시간이면은 A가 아닐까요? 시간이면은 그쵸. 지금 5시간, 6시간, 7시간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쪽에 도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가 조금 더 운동 시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준아 맞니? 그러면 어느 학교가 운동 시간이 많은 편이야? A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됐나요? 내려가 보자. 됐고, 개념 정리와 예제는 여기까지 할게요.